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정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상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1,751억 원으로 1,731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9,9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14억 3천만 원, 집행잔액이 4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상단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은 1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잔액과 코로나19로 보훈단체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5 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 기념탑 건립 사업은 전년도 1억 2,700만 원을 포함한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제막식 행사 취소와 참전 기념탑 기능보강공사 동절기 시행 불가로 잔액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지원 사업은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중단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해 2,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상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금은 코로나19로 협의체 활동 및 행사가 줄어듦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복지정진 사업 관련은 진주시 뉴실버 세대 정착방안 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은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페이지 4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은 사회복무요원 분급 등으로 1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전출입 등으로 인해 1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중 자가격리 성실 이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1,129건에 8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8,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인력 운영비, 재난지원금 카드 발행 비용, 재난지원금으로 95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으로 비수급주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818가구 5,879명에게 17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총 예산액이 46억 100만 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및 현금급여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45억 9,700만 원이 집행되어 3,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4,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400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여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9억 2,800만 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현액은 2,234억 6천만 원으로 2,166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38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15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204페이지 중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185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간염 예방을 위한 사업 중단 등에 따라 10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지급은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1,215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정기 확인 조사 시 탈락자 발생으로 인해 5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은 읍면동 경로당 순회교육 및 간담회,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을 위한 사업으로 6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중단 등으로 인해 6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 노인 가구 지원 사업은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홀로 사신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시설 일시 중지 등으로 인해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 조성 사업은 전년도 계속비 예열된 32억 8,100만 원을 포함한 43억 3,100만 원 중 지작물, 영농 손실, 분모 등에 대한 손실 보상금과 실시 설계 용역, 성업금 등 사업비로 16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8,800만 원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계속비로 예열하였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예열된 안락공원 후계실 증축과 부족한 안락공원 납골 안치단 설치 사업으로 각각 2020년 5월과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 차액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낸 난방비 및 양국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539개소에 대한 운영비, 냉 난방기 양국비로 1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양국비 미지원 등으로 2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은 전년도 명시 예열된 3억 4,300만 원을 포함한 18억 9,800만 원 중 공기청정기 보고 경로당 개보수, 전기안전점검 등으로 8,800만 원을 집행하고 상대동 상대공원 경로당 외 4개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7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167개소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억 9,800만 원, TV, 에어컨, 냉장고 등 설치를 위한 기능 보강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문산읍 간정 경로당, 수곡면 금동마을 경로당 신축 사업비 중 3억 9,9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 예열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등으로 인해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노인센터 건립사업은 문산읍 상공리구 건축 설계 공모 등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900만 원을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아 명시 예열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7개소 종사자 396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으로 9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8개소 종사자 140명에 대한 수당으로 6,5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과 등급예자 지원 및 등급예자 주야간보호비 지원으로 13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기요양 등급예자의 사망 및 장기 입원 주야간 보호 대상자 신청인 감소로 1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상단 이현동 10통에서 12통 경로당 시축 건립 사업으로 설계 용역 건축
계속비 등으로 3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300만 원을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율하였습니다. 아래 팽거동 경로당 결립사업은 부주구입비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800만 원은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율하였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하단 장애인 연금 사업은 92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신장 장애인 투숙비 지원 사업으로 1,7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바로 아래 중증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을 위한 수행기간 선정 및 협약 등 기간 소요로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중간 장애인 업무 추진 사업으로 홍구물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등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행사 미실시 등으로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무장애 도시 행사 지원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시설 교육 등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 학생 방학기간 돌봄 사업 미실시 등에 따라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으로 5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이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변동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전개축과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1개소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7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 차익 1,500만 원 집행잔액과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6,300만 원을 명시이율하였습니다. 맨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증착금 지원과 진주기동요원 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10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600만 원을 집행하고 6,600만 원을 명시이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경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위에서 5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4천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800만 원 중 800만 원을 노인 항공 보급 등에 사용하여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11억 5천만 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해내금 114억 1,200만 원으로 106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2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하단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9,2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의 생활자립금, 중학생 방과 후 자녀 학습비 등으로 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027명의 출산장려금을 16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9,500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각종 자원봉사자 현장 참여 보상은 공공마스크 지원, 시청사 출입구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봉사활동과 소규모 문화 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에
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으로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9,700만 원 집행하고 자원봉사 역량 강화 연수의 취소 및 사무관리비 절감 등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센터 관리 운영, 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7,700만 원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센터 후관 집합 금지로 센터 수업 중지, 센터 운영을 위한 임차 차량 운행 중지 등으로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센터 한국어 교육 강사로 및 방문 교육 지도사 15명의 활동 수당 및 교통비, 4대 보험 등으로 2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맨 아래 여성 결혼 이민자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사업으로 원어민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결혼 이민자를 지역 아동센터 등의 강사로 파견하는 수당으로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아동센터 등 사업 참여 기관의 휴관 등으로 수업 활동이 감소되어 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상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센터 운영, 가족 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 활동 보상금 등으로 6,800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단 가족 친화 문화 조성 사업으로 가족 프로그램 운영, 가족 캠프 사업비로 1,400만 원 집행하고 1,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15페이지 중단 인력 운영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상담 전문 인력 인건비 및 4대 보험, 대지 적립금,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으로 7,400만 원을 집행하고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특성화 사업 전문 인력 5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립금 등으로 1억 5,700만 원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4페이지 위에서 6번째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0억 9,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3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정액된 20억 9,900만 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의 예산 현액은 1,408억 700만 원으로 1,352억 1천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3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의 월 10만 원에서 20식을 219 1,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지원 대상 아동의 감소로 인해 3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작품 발표 및 체육대회 취소로 예산 전액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 사고 이월하여 8천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는 900만 원 지출하고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단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으로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합교육 감소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아동 3,456명에 70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원 아동 감소로 10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 사업으로 9천만 원을 지원하고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단 부모 모니터링당 운영입니다.
3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에 따라 추진 불가로 1,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019년도 1억 9천만 원이 포함된 7억 9,700만 원에서 6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진주 더 퍼스트 어린이집 수납장 및 기자재 납품 지연으로 연내 집행 곤란한 9,7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계약률에 따른 낙찰 잔액 5,9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비 등으로 1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5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2,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이는 낙찰률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사업으로 900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소 및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1,1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장난감 은행 놀이 체험 교실 운영은 300만 원을 취소하고 코로나19로 단체 프로그램 활동 취소로 1,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난감 은행 나눔과 놀이 세상 사업으로 행사 취소로 1,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문화 공연입니다.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계약 시 낙찰률 적용에 따른 1,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목 안 타세요? 좀 그 탑니다. 물잔이 없죠? 챙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한숨 좀 돌리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수 의원님. 네, 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218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돌봄센터 운영 지원 있죠. 지금 예. 지금 우리 지역에 돌봄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 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센터 21개소 하고 예, 다 함께 돌봄센터 마이크 좀 4개소. 가까이 대주세요. 우리마을 돌봄센터 2개소하고 2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1개소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방과 후에 돌봄을 받고 있고요.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만 6세부터 12세 아동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주 5일 정도 돌봄을 하고 있고 우리 마을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됩니다. 5대5로 해가지고 거기도 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시에서 뭐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에서 예. 지원해 주는 거다. 예. 그리고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개는 가자하고 충무공동하고 평거 다 함께 돌봄센터하고 초장동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건 민간 위탁이 되겠죠. 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무를 예. 민간에게 위탁해 준다. 예. 근데 예산을 잡을 때부터 예산서를 보면 예. 307 민간 이전 우리가 편성할 때 편성목을 할 때 분류표가 307이면 민간 이전이죠. 민간 이전에서도 01부터 12까지가 있는데 307-10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간 위탁은 307-05 해갖고 민간 위탁금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아동보육과에서는 민간 위탁을 주면서 307-10으로 해갖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처럼 이렇게 보조로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요. 예.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뭐가 왜 달라지냐면 제가 보니까 진주시 평거다 함께 돌봄센터 위수탁 운영 계약서 해가지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는 명백한 민간 위탁 계약이 돼 있어요. 예. 그럼 이건 민간 위탁입니다. 이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 하면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원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아동보호육과에서 돌봄센터를 주면서 원가 계산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국비 내려오는 거 가지고 매칭해서 그냥 있는 비용에 한정해서 줍니까? 그 관계는 과장님이 좀 상세히 네, 설명해 과장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소속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그 국도비 내려와서 매칭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정해가지고 내려보냈고 지방비 보태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정해진 예산을 갖고 주다 보니까 법정 운영비 보조처럼 주고 예,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민간 위탁을 하려 그러면 그 민간 위탁에 대한 정확한 원가 계산서를 먼저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했는데 우리 의회 동의 받았어요? 예, 예.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동의는 이 부분은 일반 민간 위탁하고 다른 것이 그 지정 위탁이라 해가지고 공모를 통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별로 수익이 없다 보니까 거의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자체가 정부의 갑작스런 국책 사업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지원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긴 지 얼마가 됐죠? 처음 사업한 게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입니까? 예, 5년간 계약을 했더라고 얘기해 보니까 예, 5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5년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 센터장하고 또 교사가 한 명 있죠. 보통 예. 한 센터에 두 분이 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갖고 몇 명의 아동을 봅니까? 20명 그렇죠. 이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실제 받아가는 인건비가 아주 열악하죠. 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딱 8시간 곱하기 최저 예, 임금 맞습니다. 계산해 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 달에 그래도 뗄 건 떼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150여만 원 수준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가서 그분들 일하는 거 보시면 이 엄청납니다. 여기도 보면 수탁자의 의무 해가지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비 제공 등 학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다 챙겨서 보내야 되고 예, 이런 업무들입니다. 예. 이런 업무들이 이렇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애들 돌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게 한 1년, 2년, 3년 가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감이 떨어져 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민간 위탁이면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센터장에 맞는, 네, 우리가 그 민간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맞춰서 그분에 맞춰서 그 노임 단가를 정해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 교사면 교사에 맞는 노임 단가를 정해갖고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멋있는 돌봄을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지. 임금이 요만큼 정하고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저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일 제가 뭐 6월 말 퇴직이지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돌봄센터 부분입니다. 아, 문제점을 예. 인식하고 예, 계시네요. 그 너무 그래서 도회 과장님을 저희가 모셔와 가지고 다 함께 돌봄하고 지역 안동센터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래 저 눈물을 글썽하시더라고요. 그 가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렇죠. 하는 일은 사회적 기여가 엄청난 일인데 이제 이런 임금비 부분은 저 돌봄 이런 그 저출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 사업이고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이게 호봉제나 임금비 부분에 일단 호봉제가 바로 될 수는 없지만은 상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돌봄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예, 양적으로 계속 확대시킬 일이 아니고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질적인 부분을 먼저 한 뒤에 양적인 거 가고 또 질적인 거 가고 양적인 거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양적인 것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또 진주에 2군데를 더 선정을 했죠. 예. 돌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단추를 제대로 깨지 않으면 자꾸 이 현상이 더 벌어집니다. 더 예.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일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도회 과장님은 일단 보건복지부를 내려오라 할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도회 과장님 통화를 하면서 관심을 보이시건데 과장님 정말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와서 한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그래 자기가 예산통이라고 자부하는데 이거는 일단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중앙에는 건의를 하겠다. 제가 확답을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과목 설정하는 것부터 잘못되니까 이렇게 돼요. 앞으로 그 307-10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307-05로 편성하고 민간 위탁이에요. 민간 위탁 계약을 하면서 법정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니까 고쳐 나가고 그리고 분명하게 한번 과에서 먼저 시행을 해보시고 이 가격이 정말 원가 계산이 얼마 정도 되어야 이게 합당한 건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 계리를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이렇게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보세요. 원가 계산을.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노력한 거는 그 아동 급식비가 4,500원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 통과시켰는데 최소 6,000원은 돼야 된다. 그래서 1,500원 그 굉장히 비율이 높게 저희가 잡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도 차원의 노력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근본적으로 임금비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좀 더 편성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수당이나 이제 그게 그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팍팍 늘릴 수 없어서 아동 쪽에 먼저 늘리고 이번에 이제 추경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는 임금비 수당 부분을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근본적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근본적 해결은 그러니까 솔직히 안 됩니다. 즉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방비 딱 매칭된 만큼만 편성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 시에서 더 편성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그 우리가 더 편성을 했으라도 원가 계산대로 해서 지급을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그걸 전체 21개소, 5개소, 2개소, 7개소, 28개소가 되다 27개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금비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경직성 경비인지라 예산이 과다하게 저희 시가 그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당 부분에 저희가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이제 편성할 거라고 그런 과정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임금비 과다하다는 표현도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일은 모든 건 상식적으로 좀 보고 거기에 맞추어 가려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센터장들한테 앵벌이 좀 시키지 마세요.
어디 가서 후원금 받아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는 하시면 저희가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왜 후원금을 모집하러 다니고 그러죠? 그는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저희가 뭐 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야기가 좀 안 다르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르네요. 좀 우리 의회에서도 센터하고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돌봄센터 이런 분들하고 좀 간담회도 좀 하고 예, 그래 여러 볼 차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 우리 과에서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하고 예, 그분들 얘기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실제 현장에 일하는 사람 많이 들으시고 좀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신경 써셔가지고 내년에는 예. 예산 반영 꼭 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이소. 일단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네. 내용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제가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든 하든지 문제 제기할 겁니다. 왜 민간 위탁을 갖다가 법정 운영비 보도처럼 해주냐고 예산 편성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좀 한번 두드려 볼 거예요. 좀 그러기 전에 좀 꼭 국가에서 꼭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올렸을 때 상임위에서 통과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거론을 좀 해봤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다 하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또 의원님께서 이 내용들 편성목까지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합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좀 정정 고쳐 나가야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죠, 그죠? 예. 네, 국장님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부서 성과에 보시면은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수 해가지고 달성률이 75%예요. 40명인데 30명 나갔다 이 말씀이죠. 희망 키움 통장요. 198페이지예요. 이 희망 키움 통장 예예예. 예, 그렇죠. 달성률이 75%죠. 예. 근데 이제 202페이지 보시면은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 이제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 1, 2 해가지고 지출이 다 되었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키움 통장 지원 사업 3개 사업이 다 지원되었어요. 예. 위원님 그 내용은 예. 이 목포대 실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이 안 돼서 나중 따로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예, 이제 예, 달성 목표 대비 예. 실적은 낮은데 이제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집행은 다 예,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챙겨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좀 자료랑 예.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여기에 명확하게 이제 결산해 보시면은 양곡비나 중식비 뭐 여러 가지 물품이 실제로 양곡비 부분에서는 한 3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예. 그게 코로나19로 경로당이 예. 이제 폐쇄됐으니까는 네. 이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보건소의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에 이제 특히 읍면동에 계시는 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폐쇄되고 보건소가 폐쇄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코로나에 집중하니까는 더 건강이 혼자 집에 있으니까 더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뭐 보건 서비스 아니면은 찾아가는 뭐 제가 서비스, 도시락 서비스 이런 예, 걸 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했었는데 결산을 보니 그 부분이 좀 이제 바로 나타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접종도 다 되고 했으니까는 올해부터는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209페이지예요.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진주 복지원에 종사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네, 24명이 종사자. 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퇴직을 하면 뽑는 기간이라든 이렇게 돼서 종사자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아, 종사자가 예, 감소해서 예, 그런 예, 거죠. 인건비 때문에. 아, 인건비 남은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 212페이지에 보시면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해서 예산보다는 제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준을 한 1,200명 정도 해가지고 1,200명 국도비 잡았어요.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대상자가 예. 조금 줄어서 감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아, 대상자가 5대5로 감소했어요. 매칭을 하다 보니 그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매칭을 그거 사업비 신청할 때 예,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신청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이제 그 해에는 그 우리가 조금, 예상한 것보다는 예. 더 낮게 신청이 되어서 이렇게 남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출산 장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낮다고 해가지고 이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참 예.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추생이 좀 많이 돼야 되는 작년 대비 2019년 대비 2020년 하니까 그 인원 수가 한 좀 많이 줄었더라고 제가 예, 통계를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생각보다는 참 많이 100명까지나 15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150명요. 예, 2019년도에 같은 경우는 1,972명이었는데 이번에 본게 2020년도는 1,817명 정도 출생을 했더라고요. 2,000명이 안 되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죠.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데도 자꾸 이제 줄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각도로 출산 장려를 예.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19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동 보육과요. 어린이날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 대회를 행사를 했나요? 그 서경에서 주최해가지고 비대면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아, 비대면 걷기 대회를 예, 예. 했어요. 10월 달에. 아, 예. 10월 달에요. 예, 예. 그 5월 달에 안 하고 예. 어린이날 때 안 해서 10월 예. 달에 비대면으로 예, 예. 전환해서 하셨단 예, 말씀이죠. 예. 네, 그리고 221페이지예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 사업이 뭐죠?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사고율 금액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이게 그 2019년도에 예. 2020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된 6개 이제 대구 어린이집 6개의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어디? 자체가 어디예요? 그 6개 어디요? 6개 6개 어디? 명칭을 보시죠. 아니 그거 6개 어느 곳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어린이집에 아, 어린이집에. 예, 예. 어린이집에 뭐 저거 크게 성면이라든지 아. 이런 예, 그런 공사하는 개보수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사업입니다. 개보수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6개소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작년에 10월 달에 됐기 때문에 아, 10월 달에 예, 돼서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는 명시열되고 예, 사고열됐다. 예, 예. 그 지금은 설계비만 지출됐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그 장애인 관련해서요. 문화체육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진행이 되지 못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집단 면역을 지금 노리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 예. 기존의 그 장애인 관련 행사들을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또 많은 장애 질환을 또 갖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좀 그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특성별, 세대별 장애인 분들
그 문화 체육 관련 행사에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좀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예. 그런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세부적인 분류를 하셔가지고 네. 그런 행사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한 유재수 말씀만 의원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뭐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진주시를 경영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될 예산이 어디냐? 저는 볼 때 애들 키우는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육아 문제 예.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고 애를 키우는 문제가 아주 소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소중한 만큼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한테도 소중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주시 전체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년 편성할 때는 꼭 우선을 갖다가 가장 먼저 둘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뭐 국가도 양적으로 지금 자꾸 확대를 해 나간다고 아까 과장님도 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에서 지방자치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대 운영하라고 그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도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뭐 위탁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 네 군데 5군데 정도 올해 연말 되면은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 되면 의무 사항이거든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좀 더 이제 세심하게 예. 꼼꼼하게 그렇게 좀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앉아 계시고요.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장은 공석이므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과장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시설 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근본 정례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 사업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925억 3,400만 원이며 결산 총액은 847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925억 3,400만 원이고 결산 총액은 512억 7,8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정기 이월액 277억 원과 당해 수입액 562억 2,100만 원, 당기 지출액은 512억 7,800만 원, 차기 이월액은 326억 4,200만 원으로서 차기 이월액 내역은 당해년도 사고 이월액 11억 1,400만 원과 건설 개량 이월액 82억 7,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42억 7,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89억 7,400만 원입니다. 우리시 2020년도 추진
4번 시설 확장공사 165건, 시설 개량공사 155건, 보존 및 수선공사 72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간선 인가사항 및 직원 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20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급수 인구는 35만 2,703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만 6,090전으로 전년 대비 246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561만 톤이며 일일 평균 생산량은 15만 2천 톤으로 요금 부과율은 72.9%입니다. 톤당 요금은 665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 요금 부과율은 72.1%, 톤당 요금은 726원으로 부과율은 0.8% 상승하였고 톤당 요금은 61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와 상수 관망 블루 시스템 구축 공사로 부과율이 상승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요금 감면 등 급수 수익 감소로 톤당 요금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 부분 요금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사업 수입과 사업 비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1044건 총 사업비 532억 5,700만 원에 당기 실적 357억 2,700만 원이며 이월 사업비 93억 9천만 원을 포함하여 미집행액은 125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사업 운영 성과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구속명세서를 지방공기법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340억 3,900만 원과 비유동자산 2,216억 1,9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자산 총액은 2,55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2억 500만 원과 비유동부채가 3억 6천만 원으로 부채 총액은 5억 6,500만 원입니다. 18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20억 4,500만 원, 자본잉여금 2,148억 9,500만 원, 이익잉여금 381억 5,200만 원으로 자본총계는 2,55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연도의 경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20년도 영업수입은 280억 1,300만 원, 매출 원가는 278억 8,4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30억 6,900만 원이며 영업소득은 29억 4천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2억 6,900만 원, 영업외 비용은 3억 7,600만 원으로 당기 손실은 2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283페이지 현금 흐름풀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수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847억 6,400만 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액은 512억 7,800만 원이며 자금 예산 결산 결과 차기 이율액 326억 4,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순수액의 인여금 189억 7,400만 원과 사고 이율금 11억 1,600만 원, 건설 개당 이율금 82억 7,400만 원, 계속비 이율금 42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결산 보고서를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를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는 예산 이율액 조서입니다. 298페이지 건설 개당 이율은 정촌 산단 배수지 내부 정비공사 외 총 9건에 82억 7,400만 원입니다. 300페이지 사고 이율액은 상대 배수지 내부 보수공사 외 3건에 11억 1,600만 원으로 세부 내역 및 이율 사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율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총 6건에 130억 2,800만 원이 이율되어 109억 4천만 원 집행하고 미집행 금액 20억 8,800만 원 중 2021년으로 이율되는 사고 이율 금액 10억 9,200만 원이며 미집행 금액은 9,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예산 전용 조서입니다. 총 4건에 5,5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집행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 93억 2,100만 원에서 인정도 이율액 4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는 계속사업비 명세서를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상단 미수액 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7억 8,900만 원으로 당해년도 미수금 5억 7,200만 원과 간년도 미수금 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하단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단기 채무 확정액 512억 7,800만 원으로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입니다. 영업 미수금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수입 지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와 316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지출 예산 성지별 계산 내역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는 경영 분석 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는 총괄원가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돗물 연간 총 생산량은 5,561만 톤이며 연간 조정액은 4,052만 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69억 3,900만 원이며 톤당 평균 요금은 664원 78원입니다. 664.78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55억 5,300만 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877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75.77%입니다. 요금 현실화율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용과 목욕탕 사용료 18억 원 감면을 포함한 사용료 수익 22억 4,100만 원이 감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료 감소된 22억 4,100만 원을 적용하면 요금 현실화율은 82.08%입니다. 경상남도 평균 톤당 평균 요금 830원과 현실화율은 67%입니다. 이는 경상남도 시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현실화율입니다. 이하 총괄 원가를 결정짓는 세부 내역은 3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는 2020년 재정 지원 현황이며 다음 332페이지는 2020년 세입 세출 일개포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저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의 구성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 수지 현황과 업무 현황이 포함된 사업 보고서와 두 번째로는 한 해 동안의 경영 성과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었고 세 번째로는 수익과 지출을 정리한 예산 결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 공기업으로서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충당해야 하는 원가 산정의 요금의 기준이 되는 총괄 원가 계산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결산서는 하수 운영가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제가 대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사업 보고서로서 가 총괄 사항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수지 현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 총액은 909억 1,700만 원이고 지출 예산 결산 총액은 594억 1,5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09억 8,600만 원입니다. 나 의회 의결사항과 다 행정관청 인가사항 그리고 보고서 15페이지 지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20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4%이고 일일 평균 하수 처리량은 13만 8천 톤이며 하수 처리율은 90.7%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2020 회계연도에 추진한 공사 내역으로 562건에 총 사업비 282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경영 성과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 명세서로 지방공기업법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 당 회계의 자산 총액은 5,420억 1,100만 원이고 부채 총액은 1,398억 3,300만 원이며 자본 총계는 4,02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 연도의 경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며 매출액 및 영업외 수익이 31억 6,600만 원 감소되고 판매비와 관리비 등 매출 원가는 10억 7,400만 원이 증가하여 당기 순손실이 2019년 대비 2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95억 1,500만 원입니다. 104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904억 200만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594억 1,5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09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 18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로서 2020년도에서 21년도로 이월하는 건설 계량 이월액은 총 2건에 10억 4,500만 원이고 192페이지 사고 이월액은 2건에 1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176억 7,500만 원이 이월되어 129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 조서로서 151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97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미수액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20년 미수금 잔액은 4억 7,800만 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3,600만 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의한 사용료 결손 처분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 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 부과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 내역은 130페이지부터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 수입 지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로서 기말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는 지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 수익은 182억 6,200만 원이고 톤당 평균 요금은 418원이며 총괄원가는 660억 6,100만 원이고
톤당 원가는 1,514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27.6%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는 2020년 세입세출 일개표이며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BTL 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의원입니다. 예, 유재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공부하는 시험 치고 제가 하는 이게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었고 역사이펀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좀 아세요? 네. 역사이펀. 우리 여기 보면 20페이지 보면 가오지구 역사이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제가 이 사이펀 원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 변기에 물 내리면 이물질을 쭉 빠지게 하고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채워지는 그런 원리를 사이펀 원리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걸 우리 하수관 공사의 역사이펀 원리를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해를 해봐도 사이펀 원리와 역사이펀 원리를 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하게 혹시 우리 하수관 상수관 아시는 분? 네. 저쪽에 아이. 잠깐만. 네. 잠시만요. 그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참고인 형태로 하면 되잖아요. 예. 예. 일단 됐습니다. 네,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참고 자료를 만드셔서 그 신청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계실 거라 보고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재수 위원님 왜 저도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고자 하니 그 외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자리를 일단 마련해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의 그 남성 관방시 마을에 하수관로 정비 공사 지금 진행 중이죠. 예.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단계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산의 관방마을하고 남성마을에 대해서 배수 설비 공사를 금년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169가구에 대해서 배수 설비를 하고 그 배수관로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2.8km 정도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한 14억이 들어가고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 있죠. 예, 이 하수처리 구역은 구역 지정.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지금 재지정하는 거죠, 그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2006년도에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그 이전에 뭐 분뇨 정화조가 있는데 철거가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 설비가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찾아내서 이번에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한번 지정이 되면은 공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하수 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네, 되면 하수 처리구역 지정이 되면은 분류화 사업을 하도록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예, 공사가 예, 이루어지는 예. 것으로. 그 금산에 지금 그 남성 그 몇 가구가 하수 처리 구역인 걸로 알고 있다가 거기 주민분들이 그 제외 지역이라는 걸 뒤늦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하수 처리 구역 사업을 할 때 이걸 그 해당 지역에 설명을 충분히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하수 처리구역 내에 그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관련 그 면사무소나 그다음에 관련 저 지역 주민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수 처리구역 외에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 안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 부분은 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을에 내가 사는 마을에 공사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 제외되는 부분은 전혀 상상도 못 하셨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좀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게 이제 면 단위에서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과에서 이걸 챙기셔서 각 면 단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구별로 이게 내용이 좀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민원 제기했던 그 마을 주민분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하수처리구역 내인지 하수처리구역 내인데 이번 공사에서 좀 빠져 있다 그러면은 배수 설비 추가 설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바뀌면은 저희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전에 하수도 정비 계획을 한번 했었고 한 3년 있다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그때 반영 여부를 다시 한번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가능한지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럴까요? 전시위원님 아직 의사봉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오후에 다시 개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미순입니다. 평생학습은 소관 202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금액은 100만 원 단위입니다. 결산서 300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351억 5,500만 원으로
지출액 329억 8,200만 원, 사고이월 2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 7,300만 원, 집행잔액 20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14억 7,600만 원 중 3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1억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대학 미운영 장애인 평생학교 프로그램 중단, 시민정보와 교육 부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3,400만 원 발생하였고,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9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만 명 정도 추산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단계 상향 등으로 학생들의 이동 자제 및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23억 2,200만 원 중 2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한교 중호교실 미운영, 중요교육원 별관 신축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23일 별관 준공 이후 BF 본인정 용역 및 CCTV 추가 설치 공사의 준공 기한 미도래로 2천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사고 이월 사업은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유아 초중 등 교육 재정 지원입니다. 168억 7,900만 원 중 164억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5천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4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교육지원청 외 110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8,5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입국 예정 유학생 감소로 인한 코로나19 재해 고물품 구입비 등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9억 5천만 원 중 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인재 양성 및 자기주도 학습 분야의 일부 프로그램 미운영 및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5억 3,900만 원 중 4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제한적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미운영, 고3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 중단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1억 1,700만 원 중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일반 수용비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예비에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1억 7,600만 원 중 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진로 체험관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 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2억 2,6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 2억 2,100만 원을 반환하고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 일반 회계 전출금 120억,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 재원분담금 3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8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 15억 7,600만 원, 집행잔액 2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16억 5,200만 원 중 14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0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등에 따른 강사료 및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의 근무수당으로 9,700만 원 중 8,8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7,5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일반 수용비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에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4억 6,300만 원으로 지출액 13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2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능력개발 교육 지원입니다. 2억 7,500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기가정 수업 축소와 특강 등 미실시에 따른 강사료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입니다. 2억 8천만 원 중 2억 6천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일센터 직원 워크숍 미개최와 세일 인턴십 지원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4억 9,100만 원 중 4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 3,900만 원 중 3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초과수당 및 취업 상담사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5천만 원 중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에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2,4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2,300만 원을 반환하고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00억 8,200만 원으로 지출액 74억 3,100만 원, 이율액 25억 1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천만 원, 집행잔액이 1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독서문화의 생활화입니다. 14억 2,600만 원 중 13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낙찰 차액 및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운영 중단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81억 3,500만 원 중 55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1천만 원과 이월액과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4억 800만 원 중 3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의 근무수당 및 개간시간 연장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9,600만 원 중 9,300만 원을 지출하고 부서 운영 사무 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1,6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 원을 반환하고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6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부강함 진주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시출연금 240억 원, 민간 출연금 2억 4,400만 원과 이자 수입 1억 9,600만 원, 총 244억 4천만 원을 NH농협에 정기 애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공고를 통해 접수된 281명의 신청자 중 5월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 201명에게 총 1억 9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6월 초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은 소관 2020년 회계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숨 좀 돌리실까요? 예. 거기 물이 있을 텐데 물 좀 챙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수 위원님. 예, 원장님 지금 몸이 안 좋거나 하신 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몸이 안 좋거나 하신 건 아니에요? 이상 없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글을 읽으려니까 숨이 가면서 예. 3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상락원, 청락원 운영이 어떤 세부 사업이죠? 세부 사업명이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 이겁니까? 304페이지. 3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락원, 상락원 사업이 그 종합사회복지관 맞죠? 예, 맞습니다. 세부 사업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그게 세부 사업은 식당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노인 그러니까 여기에 예. 여기 사업명이 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민간이 있다고 뭐든
어떤 사업명으로?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편성목으로 뭐뭐 있는지 한번 불러주세요. 펜션. 해산수 결산서는 가져갈 수가 없네. 노인복지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및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채울 안 들어갈 수가 없네. 여기 민간이 네, 민간 위탁금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작년에 그럼 상락원하고 청락원하고 네. 그 다 운영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다 못했습니다. 근데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이 되었네요. 예산은 다 그 연말에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를 빼고는 일반 운영비는 연말에 추경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아, 감액을 했다. 예. 애초에 감액하기 전에 얼마였죠, 예산이? 규모가? 기정액이 6억 2,159만 2천 원입니다. 그럼 한 2억 정도 감액이 됐나요? 예. 예. 우리 그 해마다 예산을 그 해가 끝나면 정산을 해서 반납할 건 반납받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 조치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상락원에 255만 5,600원을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로부터 반납을 받았다, 그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서 884만 4,310원을 반납을 받았고, 이 금액이 맞습니까? 청락원에는 반납받은 게 없어요. 예, 청락원에는 없습니다. 청락원에는 왜 그렇죠? 보통 보니까 이렇게 다 해마다 반납을 조금씩이라도 받는 모양이구만. 청락에는 예, 2회에 걸쳐서 그 예산을 감액을 하면서 집행에 반영해가지고 감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그 상락원에요. 2019년에 그때 3천만 원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 그래가지고 반납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반납을 안 받았나요, 아직? 원장님 모르세요? 3천만 원 잘못 집행돼갖고 반환 받기로 한 거? 저 과장님, 예, 소속 밝히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은숙입니다. 2019년도는 제가 오기 전 일인데 반납하고 조치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반납이 됐어요? 네,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그 결산 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년 결산이면 작년 6월, 2020년 6월에 네, 2019년도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 네. 그래가지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환수하기로 했는데 저기 지금 환수 그 종합사회가 복지관에 2020년도 환수한 금액이 있으면 한 갖고 와보십시오 했더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3천만 원 반환 받은 게 없다는 얘기인데. 아, 그건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3천만 원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제 무슨 기억에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인건비 관련해서 그 위탁 직원 관계 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하고요. 구체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2월 달에 그 기존의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 사무국장하고 5명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여성자원봉사대에서 갑자기 3월 말로 계약 해지한다라는 통보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근로자 파견법에 의해서 그 똑같은 일을 2년 이상 하면 정기주기로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길게는 20년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소 5년씩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됐다고 계약 해지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다라는 게 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약 해지가 되고 나서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죠. 구제 신청을 하면서 1 사용자로 여성자원봉사대를 하고 2 사용자로 진주시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 하면 1 사용자 여성자원봉사대가 사용자로서 해고시킨 게 맞고 그래서 부당해고다. 이것은 복직을 시켜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2 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은 없다. 이렇게 해갖고 각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진주시가 사용자가 아니란 게 판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자원봉사대하고 진주시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했던 과정에서 갑자기 그 중앙노동위원회 심리가 열리기 전에 합의를 해요. 그때 3명이 남았었는데 그 3명에 대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그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그 소송이 이제 취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마를 했죠. 없던 일이 됐고. 그럼 여성자원봉사대가 3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진주시는 그때 당시에 노동법률사무소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착수금이 300만 원 나갔었고 330만 원 부가세까지. 그리고 또 이겼다고 승소 사례금을 66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총 990만 원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승소 사례금까지 줬다는 건 진주시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노동법 법인에다가 그 승소 사례금까지 준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3천만 원이 여성자원봉사대가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천만 원이 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진주시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줬는데 진주시가 3천만 원을 얻어 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환수하겠다. 그래서 그때 환수하는 정도로 막 끝을 내기로 했어요. 문제 제기를 더 이상 안 하고. 그래서 끝을 냈는데 이때까지 환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주시가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을 준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공금횡령이 아니고 공금횡령하고 같은 걸 뭐라 그럽니까? 배임.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주시 공금횡령은 진주시 공금을 갖다 빼서 자기가 닦아 쓰는 게 공금횡령이고 공금을 빼서 제3자에게 줘서 제3자에게 덕을 보게 하는 게 배임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금횡령과 배임은 똑같은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3천만 원을 갖다 환수를 안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보고 지금 오늘 우리 결산이 끝나거든요. 언제까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주실래요? 우리가 결산을 할지 말지를 그리고 결산 승인을 할지 말지를 오늘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자료를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럼 저 위원장님, 과장님은 지금 바로 나가셔서 이걸 네. 알아서 예. 오늘 결산 승인하기 전에 와서 답변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바로 가셔서 자료를
챙겨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아닙니까? 이 지금 평생학습은 끝나고 5회 사무국 하면은 지금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지금 자료를 지금 마치고 정회로 하고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하용우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7억 1,441만 원으로 16억 2,119만 원을 집행하고 8억 8,243만 원은 명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1,079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정례 및 임시회 운영에서 예산액은 1억 1,625만 원으로 8,0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3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324만 원과 의정운영 공통경비 3,207만 원입니다.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외 행사 축소 및 미실시로 인한 예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3억 1,176만 원으로 11억 7,0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1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각종 행사 미실시로 인해 공공운영비 1,886만 원, 의원 국내여비 1,849만 원,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2,253만 원, 의원 역량 개발비 3,427만 원, 자선 취득비 1,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727만 원으로 1,56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1만 원입니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억 400만 원으로 2,156만 원을 집행하고 8억 8,224만 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80만 원으로 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외빈 초청여비 전액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2억 5,8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6만 원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032만 원으로 6,5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8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2,215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토
국장님 자리 앉으셔도 될 것 아.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수 위원님.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이 이게 2월이 됐는데 올해 다 끝난 거죠 이제? 네, 당초 계획상으로는 작년 12월까지였고 올해 2월 달에 완료를 했고 3월부터 생방송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산한 금액이 이게 명시유월된 금액하고 다 합친 겁니까? 여기서 뭐 더 남거나 환수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명시유월 시켜가지고 계약하고 이게 계약률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유월된 부분보다 집행된 부분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9억 4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28만 원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9억 400만 원 중에 28만 원 집행잔액 외에는 다 집행이 된 거예요? 봅시다. 28만 원. 이건 명시유월하고 집행하고 난 금액. 명시유월 금액에서 집행 잔액을 뺀 남은 금액이 28만 원이란 그러니까 전체 사비가 9억 4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총 집행잔액이 28만 원 외에는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8억 8,200만 원을 2월 시켜서 뭐라고? 계약률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같은 거 아닙니까? 9억 400만 중에 그러니까 그 말이죠. 어? 아 280원이라고. 280원 남았네. 아 280원 280원입니다. 280원이 남고 다 집행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9억 400만 원 이게 그러면 애초에 9억 400만 원 이게 애초에 그 계약률이 적용이 되어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9억 400만 원은 예산 편성 금액이었고요. 예, 이 중에서 저희들 감리비하고 좀 선집행된 부분이 있었고 그 나머지 8억 8,240만 원이 이게 선집행된 게 2,156만 네, 7천 이게 설계비와 작년에 감리비. 지출됐고 예, 이게 어쨌든 합하면 9억 400만 원 중에 28만 원 빼고는 280원 빼고는 그럼 계약률이 그러면 거의 99점 몇 프로 되고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8억 8천 중에서 계약률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 집행된 거는 다른 금액입니다. 아니 결산서를 보면은 결산서 상에는 9억 400만 원 거의 다 집행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약률이 그럼 99.99% 되는데 그게 이거 한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2월 됐으니까 올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된 아직 정리가 안 결산으로 된 나오지 거죠. 않은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 명시율된 금액에서 네, 지금 여기서 다 집행된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여기서 계약률을 적용을 하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럼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이건 같다. 네. 지금까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